만약에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가슴이 좀 단단하고 크기에 좀 불만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피막의 형성 유무를 파악하고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촉감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보형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2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9년 전에 엘러간 물방울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고 단단한 촉감, 작은 가슴 크기,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을 주소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진 보형물로 수술하시길 원했는데요. 초음파로 수술 전 상담을 할 때 보니 피막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었고 이렇게 가슴 모양이 어느 정도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형구축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수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우선 수술 전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가슴 아래쪽 부분에 빈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예쁜 위치에 위치하지 못하고 보형물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첫 수술을 받으실 때도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하실 때 밑선 절개를 사용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보시면 처음부터 이 공간이 비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술 직후 이후에 어느 정도 구형구축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쪼그라들고 가슴이 구축되면서 위쪽으로 가슴이 올라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슴을 만져보아도 어느 정도 단단한 느낌이 들고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가지시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구축입니다.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피막이 어느 정도 좁고 단단하게 되면 안쪽에 보형물에 주어지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슴이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보형물 자체의 문제입니다. 사용한 보형물은 엘러간 텍스처 아나토미컬 보형물인데요. 어느 정도 물방울 모양을 형성하기 위해서 폼 스테이블 겔, 즉 겔이 어느 정도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형물이 돌아가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텍스처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텍스처 타입으로 이렇게 돌기가 있으려면 보형물의 쉘의 두께가 두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각 방식으로 사용된 이런 엘러간의 텍스처 보형물은 두께를 좀 두꺼운 특수 표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돌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쉘이 두껍고 안쪽에 있는 겔이 단단한 상태에서 구형구축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가슴의 딱딱한 원인은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술을 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밑주름 절개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수술을 할 때 첫 수술 때 받았던 절개선을 가급적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곳에 흉터를 만들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형구축이 된 피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밑선 절개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런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흉터를 절제하고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밑주름 절개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화 이중평면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의 위쪽의 피부 두께가 그리 두껍지는 않고 피막을 제거했을 경우엔 조직이 얇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피막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근육화 이중평면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조직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고 만약에 애니메이션 증상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서 가슴골을 가까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근육화 이중평면을 근막화 방식으로 플레인 체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가슴골이 그렇게 많이 넓진 않았기 때문에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보형물은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입니다. 멘토 스무스보다는 충전율이 높기 때문에 볼륨감을 잘 줄 수 있고 최대한 리플링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멘토 부스트보다는 보형물의 물성이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가슴을 원하시는 환자분에게 적합한 보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기존에 들어있었던 255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는 325 사이즈를 선택하였고 보형물의 프로파일상 가슴이 자연스럽게 윗가슴이 너무 볼록하지 않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디자인을 선택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꺼낸 보형물의 모습입니다. 아나토미컬 물방울 보형물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잡기 위한 마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돌기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로테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젤이 어느 정도 찌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위 젤 프랙처라고 해서 안쪽에 젤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피막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이렇게 보형물이 어느 정도 찌그러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피막도 같이 제거를 했는데요.
있는데요. 보면 좁아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피막 자체에도 주름이 있고 피막의 두께가 단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막의 크기는 보형물의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인데요. 보형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피막의 두께가 다를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위쪽 부분에 근육화 이중평면이 있는 부분에는 얇은 피막이 형성되어 있었고, 아래쪽에 구축으로 인해서 변형이 생긴 부분에만 두꺼운 피막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한으로 절제를 하면서 앞쪽 피막의 절반 정도를 모두 제거하는 형태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닥 쪽에 있는 피막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근육 근처에 있는 피막은 얇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제거를 하진 않았는데요. 전 피막 절제술을 할 경우에는 피막이 전부 다 두껍고 병적인 증상을 보일 때는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조직 손상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전체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얇은 피막을 피를 내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또다시 똑같이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술하는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수술 전 진단을 했을 때는 피막의 두께가 아주 그렇게 두꺼울 거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방을 여는 형태로 간단한 수술을 계획했지만,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그 얇아 보이는 부분의 일부분, 두꺼운 부분이 의심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피막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피막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구축이 있어서 딸려 올라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모양이 잘 나왔고요. 흉터에 있는 부분들도 깨끗하게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가슴골 모양은 예뻤기 때문에 가슴골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 아래쪽 부분에 좁아져 있는 가슴의 모양을 충분히 확장이 될 수 있게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45도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 모습을 좀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이즈가 커지면서도 주로 아래쪽에 좁아져 있었던, 구축이 되어 있었던 공간으로 가슴 보형물이 확장이 되어서 가슴의 아래쪽 부분의 밑선이 유려하고 예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옆모습을 보더라도 위쪽으로 보형물이 올라가면서 아래쪽이 좁아져 있었던 공간들이 아래쪽으로 충분히 확장이 되고, 특별히 리플링이나 조직 손상에 의한 조직 얇아짐이 많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반대쪽 45도는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흉터가 보이던 형태로 위로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아래로 약간 늘어지면서 밑선이 잘록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수술이 잘 되었고, 자연스럽고 옆으로 잘 퍼지는 형태로 보형물이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촉감을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졌는데요. 이런 변화는 수술 직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보형물이 말랑말랑한 멘토 보형물로 변경이 되었고, 단단한 피막을 제거하였으며 가슴 방 안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수술 회복실에서 환자분이 깨어났을 때 좀 더 말랑말랑해지고 예뻐진 가슴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옆모습을 봤을 때도 아래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우영구축으로 인한 피막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보형물의 크기가 커졌지만 윗볼록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술이 되었습니다. 사실 물방울 보형물은 보형물의 형태 자체가 아래쪽이 좀 넓은 물방울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형물은 라운드 형태의 보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형물 모양만 비교하게 되면 윗가슴이 볼록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보형물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보형물이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쪽 부분이 그렇게 볼록해지지 않는데요. 말랑말랑한 가슴이면서 자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퍼지는 형태의 보형물인 멘토 엑스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예쁜 가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만 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브라를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슴이 말랑말랑해졌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크기도 좀 더 커진 형태로 B컵에서 C컵으로 좀 더 크기도 커지고, 오히려 가슴은 말랑해지고 모양이 더 예쁜 형태로 잘 수술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가슴이 좀 단단하고 크기에 좀 불만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피막의 형성 유무를 파악하고,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촉감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보형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기존의 흉터를 개선하면서도 단단한 피막을 제거하고 좀 더 말랑말랑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진 보형물을 교체함으로써 예쁘고 새로운 가슴을 얻으실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